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빚 한 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신청하신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언제 돈을 빌렸다는 거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으신가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가 넘으신 분인데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더랍니다. 받아보니 어머니, 저 아들이에요.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감기에 걸렸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부터 70대까지의 분들이 주된 타겟이 되고 있어요. 왜 하필 우리 세대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이 많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는 마음이 크거든요.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기꾼들이 그런 점을 악용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설마 나는 안 당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조사해보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신 분들, 자식 때문에 걱정하다가 사기를 당하신 분들, 건강이 나빠져서 불안해하시는 마음을 이용당하신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시니어 금융사기 실태와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으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벨 모양 알림 버튼까지 눌러두시면 앞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계속해서 가져다 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사기 수법은 정말 교묘해졌어요. 예전처럼 단순하게 복권에 당첨됐으니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식의 조잡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진짜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아침 여러분 집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의 연금 지급에 오류가 발생해서 확인차 연락드렸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면 대부분 뭐가 잘못됐지? 하며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연금공단에서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연금공단에서는 이미 우리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굳이 전화로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우리 정보를 빼내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문자 메시지도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요. 고객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본인 거래가 아닐 경우 즉시 연락주세요라는 문자가 오면서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바로 전화하게 되죠. 전화를 받은 사람은 고객님, 지금 계좌가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라고 말하면서 긴급한 상황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급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바로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정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평상시라면 절대 알려주지 않을 정보를 급한 마음에 알려주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사기꾼들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사랑, 건강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머니, 아들이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해요라고 하면 아들 걱정에 정신없이 돈을 보내게 되고 고객님, 건강검진 결과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건강 걱정에 속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정보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큰 피해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전화나 문자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나도 받았어요 라고 써주세요.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더 조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사기를 피했어요 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정보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기꾼들한테 당할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어떤 범죄자가 접근하더라도 나는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알면 함께 안전해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정말 충격적인 사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6세 박모 어르신 이야기예요. 어느 날 평범한 아침에 카드 회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안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박 어르신은 평생 카드 한 번 만든 적이 없으셔서 이게 뭐지? 하고 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본인 명의로 카드가 5장이나 발급되어 있고 벌써 수백만 원이 사용된 뒤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카드들로 명품백도 사고 비싼 전자제품도 사고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박 어르신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드신 분이었거든요. 이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김모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 요금 청구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70만 원이 넘더라고요. 할머니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인데 말이에요. 알고 보니 본인 명의로 휴대폰이 5대나 개통되어 있었고 그걸로 온갖 인터넷 쇼핑과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게 작년 한 해 동안만 개인정보 도용 사건이 2만 건 이상 발생했어요. 하루에 50건 넘게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피해자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기꾼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대폰 인증이니 QR코드니 간편 결제니 하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 이게 뭐야? 너무 복잡해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바로 그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어르신, 이거 간단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친절하게 접근하는 거죠.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은행에서 앱으로 하면 편해요라는 말에 직원 흉내를 낸 사기꾼한테 속아서 휴대폰을 맡겼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이상하다고 말려서 피해를 면했지만요. 두 번째는 우리 세대의 순수한 신뢰심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른 말씀 잘 듣고 남을 의심하지 말라고 교육받고 자랐잖아요. 택배 아저씨가 신분증 좀 봐야 해요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내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병원에서 접수 볼 때도 은행에서 업무 볼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요즘은 가짜 택배기사, 가짜 병원 직원, 심지어 가짜 대리운전 기사까지 있다는 거예요. 대구에서는 실제로 가짜 방문 간병인이 노인분들 댁을 돌아다니면서 건강보험 혜택 확인차 왔어요라고 하며 신분증을 복사해 간 사건도 있었어요. 며칠 뒤에 그 정보로 대출을 받아버린 거죠. 세 번째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확인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에요. 자식들은 바쁘고 옆집 사람들과는 그렇게 가깝지 않고 그러다 보니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이거 맞나? 하고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죠. 사기꾼들은 바로 그런 점을 노리는 거예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고립시키는 거죠. 그럼 이런 범죄자들이 어떤 수법을 쓰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정말 교묘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위조 신분증이에요. 병원 접수대에서 주민등록증을 복사할 때 있잖아요.
그걸 몰래 가져가서 위조해서 수천만 원짜리 대출을 받는 거예요. 한 장의 복사본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심지어 요즘은 컬러 복사기가 워낙 정교해서 진짜랑 구별이 안 될 정도래요. 광주의 한 병원에서는 실제로 청소부로 가장한 사기꾼이 접수대 뒤에서 복사된 신분증들을 몰래 가져간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 그걸로 20명이 넘는 어르신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휴대폰 명의 도용이에요. 본인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 3대, 4대씩 개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보이스피싱에 쓰기도 하고 대출 사기에 쓰기도 하고. 나중에 요금 청구서가 와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인천의 한 어르신은 어느 날 휴대폰 요금이 200만 원 넘게 나와서 깜짝 놀라셨대요. 알고 보니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들로 해외 로밍을 마음껏 썼던 거예요. 그 어르신은 해외여행은커녕 동네도 잘 안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가짜 문자예요. 은행 보안 강화로 인한 재인증이라든지 정부 지원금 신청이라든지 그럴듯한 제목으로 문자를 보내서 링크를 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내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요즘은 진짜 은행에서 보내는 문자랑 똑같이 만들어서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래요. 네 번째는 전화 사기인데 이것도 정말 교묘해요. 어머니, 제가 사고를 냈어요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면 감기 걸렸어요라고 하고 어머니 목소리가 왜 이래? 라고 물어보면 울어서 그래요라고 대답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이 단 몇 분 안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분증 한번 보여주는 순간, 문자 링크 한번 누르는 순간, 전화 한 통 받는 순간에 내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 중요한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분증은 절대로 손에서 놓지 마세요. 병원이나 관공서, 진짜 은행이 아닌 이상은 절대 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가 보여달라고 하면 직접 손에 들고 보여주시면 돼요. 잠깐만 맡겨주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진짜 필요한 경우라면 굳이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두 번째, 24시간 골든타임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도용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시고 해당 은행에도 즉시 신고하세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신용평가회사에도 전화해서 신용동결을 걸어두시면 돼요. 하루만 늦어도 피해가 몇 배로 커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정기 점검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매달 하루를 정해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이상한 계좌나 카드가 개설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는 거예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피해를 막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전라북도에 사시는 72세 할머니 한 분은 택배기사가 신분증 사진 찍어야 한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라고 끝까지 거절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그 사람이 전과자였다고 해요. 만약 신분증을 줬다면 큰일 날 뻔했죠. 인천에 사시는 74세 어르신은 새벽에 대출 승인 문자를 받고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고 동시에 신용동결을 걸으셨어요. 불과 30분만 늦었어도 수천만 원이 빠져나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대출 서류까지 다 만들어져 있었대요. 제주도의 한 어르신은 매달 15일을 점검의 날로 정해서 꼭 4명의 조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가짜 카드가 만들어진 걸 바로 발견하고 막을 수 있었어요. 조금 귀찮긴 하지만 내 돈 지키는 일인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요즘은 정부와 은행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보안 장치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영상통화로 얼굴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 가입하시면 내 명의로 계좌나 카드가 발급될 때 바로 휴대폰으로 알림이 와요. 심지어 인공지능이 통화 내용을 분석해서 이거 가짜 전화예요 라고 알려주는 앱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첫 번째, 신분증은 절대로 손에서 놓지 마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병원에서도 은행에서도 어디서든 잠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진짜 필요한 곳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들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복사기까지 가서 복사하시고 복사본도 직접 받으세요. 그리고 복사가 끝나면 원본은 바로 지갑에 넣으시고요. 실제로 서울의 한 어르신은 이 원칙을 지키셔서 큰 피해를 면하셨어요. 가짜 보험 설계사가 와서 보험 가입을 위해 신분증 복사가 필요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복사하겠어요 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버렸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다른 동네에서도 같은 짓을 하고 다니던 사기꾼이었어요. 두 번째,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24시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신용동결을 걸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만 늦어도 피해가 몇 배로 커질 수 있거든요. 금융감독원 1332번 이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휴대폰에 저장해 놓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신용평가회사 번호도 미리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급할 때는 113번으로 전화해서 신용정보회사 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바로 안내해 드려요. 부산의 한 할머니는 이 원칙 덕분에 3천만 원을 구하셨어요. 새벽에 이상한 문자를 받고 바로 은행에 전화했더니 지금 대출 승인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바로 중단시키고 신용동결까지 걸어서 한 푼도 피해를 보지 않으셨어요. 만약 아침에 은행 열면 가야지 하고 미뤘다면 큰일 날 뻔했죠. 세 번째, 매달 정기적으로 내 계좌, 휴대폰, 신용 내역을 점검하세요. 이게 좀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해요. 매달 같은 날로 정해두시면 까먹지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매달 15일을 내 정보 점검의 날로 정하시는 거죠. 인터넷 뱅킹을 하실 수 있으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못하시겠으면 은행에 직접 가서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 다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통신사에 가서 내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돼요. 대구의 한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가짜 카드 3개를 발견하셨어요. 매달 20일마다 점검을 하시는데 어느 달에 이상한 카드가 있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바로 신고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내 건강 체크하듯이 내 돈도 체크하는 거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만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범죄자들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현명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벌써 많이 현명해지신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게 사기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동네 친구들과 만날 때도 요즘 이런 사기가 있다더라 하고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알면 함께 안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부모님들, 친구분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직접 보여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한 분의 작은 실천이 10분, 100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나도 이런 전화 받았어요 라든지 우리 동네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든지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지켜드리기 위해 계속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어요. 건강관리 방법, 연금 받는 법, 디지털 기기 쉽게 쓰는 법, 이런 것들 말이에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요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5분만 투자해서 4명의 안전 점검을 꼭 해보세요. 휴대폰으로 내 통장 잔고도 확인해 보시고 이상한 문자나 전화가 온 게 없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신분증 조심히 다루시고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끊으시고요. 정말 간단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거예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둔 돈, 이런 소중한 돈들을 나쁜 사람들한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내일 아침이 되면 훨씬 더 안심되는 하루가 되실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안전하구나. 이런 사기는 안 당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상한 일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경찰서에 가도 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도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